비양심적으로 설명하는 원장님들 아직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사기 아닌가? 환자분들 입장에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피할 수 있는 병원들은 잘 피해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수술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실제 종종 제가 뵙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안과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안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분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일종의 쇼핑하듯이 병원을 투어하는 거를 사실 일반적으로 썩 내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환자 입장에서 내가 한두 푼 하는 수술을 받을 게 아닌데 또 내 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각 의사들마다의 의견이 실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백내장 수술이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백내장만 걷어내는 줄 알고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단초점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늦게나마 알고 다른 초이스가 있는 걸 알았으면 단초점도 고려는 해봤을 법한데 그거를 전혀 사전에 정보가 없이 수술을 이미 받고 나면 되돌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또 막연히 그냥 단초점 렌즈가 좋다고 설명을 듣고 수술을 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결과다. 괜히 수술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실제 종종 제가 뵙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잘 알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좀 포인트를 찝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방문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병원 방문하기 전에 무슨 물건을 사듯이 가격만 생각하고 병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갔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에서는 치료 재료대 항목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고 병원에서 임의로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나라에서 엄격하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좀 투명한 가격 공개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노출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여전히 일부 병원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 노출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대략 100만 원부터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원을 하면 막상 생각한 거는 다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황당하죠. 사실 굳이 안 가도 되는 병원을 한번 또 가게 되는 수고를 겪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단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원의 의사 숫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 동네에서 진료를 보시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강남에서만 한정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 있는 안과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규모가 큰 병원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수술은 많이 하는데 의사가 한 명이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몇 시간씩 걸리는 수술은 아니니까 단기간 내에 하루에도 여러 건을 수술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수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또 다시 진료를 보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의사의 숫자가 좀 너무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수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공장형 안과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수술은 마구잡이로 일단은 잡은 다음에 수술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모르겠다. 너무 짧게 그냥 진료만 단순히 보고 좀 케어가 안 되는 그런 병원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병원 방문 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음식점들 가보면 오픈 키친으로 해서 이제 안에서 요리하는 게 다 보이듯이 안과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어떤 내 몸을 노출하는 게 아닌 눈 빼곤 다 가려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가 수술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투명한 안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가족이 수술받고 있는지 누가 수술하고 있는지 CCTV 이런 거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게 그냥 다 투명하게 보이는 일종의 이게 트렌드라기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특히나 요즘 대리 수술이나 이런 좀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수술받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과가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안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 의사가 자세하게 그냥 말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바깥에 약간 내보내더라. 이런 경우들 많이 있고요. 실제 동네 안과든 강남 안과든 그런 경우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를 당연히 보고 싶으시지만 저 같아도 이제 한 분 한 분 계속 그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
대기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또 다른 진료를 보지 못하는 저도 좀 제약은 있으나 그래도 할 수 있으면은 뭐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진료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눈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팩트만 전달을 환자분께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담실에서 설명 들으세요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담사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전달하려던 그 내용과 다른 이상한 상담이 돼서 막상 수술 받고 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 백내장 수술이라 생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해야 되니 그만큼 환자와 의사 간에 충분한 시간은 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을 갖고 내 눈이 그냥 정말 좋은 눈, 그냥 잘 보이는, 그냥 다 잘 보이는 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눈 수술을 받는 이 나이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눈이고 인공 시력이다 보니 그냥 타고나기가 좋은 1.0, 1.5 눈의 시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보이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보이는 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추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명확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공수정체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수정체 종류도 10가지가 넘는데요. 각각의 렌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뭐 가격이든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안과에서는 특정 렌즈로만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렌즈들보다 이 렌즈가 그냥 좋다라고만 단순히 얘기를 하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뭔지에 대한 것도 사실 100%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렌즈 종류 단순히 하나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물론 의사 선생님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다른 선택지도 있다. 이런 렌즈는 이런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과들은 이제 좀 한 가지 렌즈만 유독 그렇게 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원장님께 상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근데 뭐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다 잘라버린다 그냥 뭐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뭐 환자분이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아시겠어요 이렇게 일단 대답하시면 그 병원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선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는 내가 멀리든 가까이든 어느 하나만 잘 보이고 나머지는 안경을 쓰면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분 또는 기존의 눈이 조금 질환이 있어서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시력에 한계가 좀 있는 분들 그럴 때는 그냥 초점이 하나로만 보여야 그나마 내 눈의 기능이 적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 단초점이 가장 적합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아이엔스 렌즈의 경우는 보통 젊은 분들이 아이엔스 렌즈를 받으면 근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 또 기존의 시력이 좀 좋았던 젊어서 시력이 좋았던 분들이 아이엔스 렌즈가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도 근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근거리로 타겟을 맞추지 않는 이상 먼데 보는 것만 잘 보이고 가까운 건 전혀 안 보인다. 너무 불편하실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근시가 심했던 분들은 아이엔스 렌즈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젊은 분들도 아이엔스 렌즈는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들 중에서 페노틱스 렌즈, 클라레온 페노틱스 렌즈, 그다음에 시너지, 리사트리, 파인비전 등등 렌즈 많습니다. 그 중에 난시가 심한 경우 있습니다. 이 타고나기가 까만 동자가 럭비공 같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인공 수정체들 중에서 난시 도수를 높은 도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정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다초점 인공 수정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사트리라는 렌즈가 좀 고도수의 난시까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파인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렌즈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이해를 하고 의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그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각 인공수정체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실비보험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원장님이든 상담사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병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셔서 일단 뭐 진료는 보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여전히 현재까지로는 이 실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술 받으시면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비가 되겠지 생각하셔도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뭐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병원도 있다 하는데
상식적인 범위를 저는 벗어난다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보험을 받아주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병원이 환자분을 수술한 입장에서 최대한 뭔가 서류 발급에 도움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그거를 받아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어차피 저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걸러서 들으시는데, 잘 모르던 분들은 또 주변에 다초점 수술하고 가까운 것도 맨눈으로 봐서 괜찮다 그래서 추천받고 오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뭐 받아준다 하니 그러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이제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뭐 보험사마다 이 콜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는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처음부터는 딱 잘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내용을 전화를 받았던 분들이 또 마치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병원에 가면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일단 덜컥 수술을 하죠. 근데 그런 병원들일수록 보통 수술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저도 당연히 수술비 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지금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죠. 저희 병원같이 이렇게 좀 수술비를 낮춰서 수술하는 병원들이 현 시점에서는 저는 맞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부 비양심적으로 설명하는 원장님들 아직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차 다른 유튜브 채널에 원장님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원장님들 맞는 말씀 잘 해주시지만, 일부 좀 비양심적으로 의사로서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저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대놓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부 원장님들은 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피할 수 있는 병원들은 잘 피해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병원이 다 좋은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모자란 점이 많은 원장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약간 선을 넘는 원장님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